이번 시간에는 람다 표현식을 다룹니다. 화살표 기호 하나로 함수를 바로 정의하는 이 문법. 단순히 코드를 짧게 쓰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컴파일러가 내부에서 클래스를 통째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유니티 아패스에서 잘못 쓰면 매 프레임 힙 할당이 발생하고 GC 스파이크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람다가 컴파일러 내부에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IL 수준까지 살펴보고 유니티에서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유니티에서 버튼 클릭 이벤트를 등록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버튼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스타트 메서드에서 등록하고 on 스타트 버튼 클릭드라는 별도 메서드를 따로 선언해야 합니다. 버튼이 10개라면 메서드도 10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이벤트 하나하나마다 메서드를 선언하는 반복 작업. 유니티를 막 배운 신입 개발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람다 표현식을 쓰면 이렇게 한 줄로 끝납니다. add listener 안에 화살표로 직접 동작을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코드를 짧게 쓰는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람다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클래스를 생성하는 기능이고 잘못 사용하면 유니티에서 매 프레임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그 원리를 지금부터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람다를 이해하는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메서드는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름이 붙어 있고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죠. 반면 람다는 즉석 메모지입니다. 이 순간 여기서만 쓸 코드를 바로 적어서 건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꺼낼 필요가 없는 일회성 로직에 씁니다. 람다의 핵심 기호가 바로 화살표인입니다. 람다 연산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goes to라고 읽습니다. 왼쪽에 파라미터, 오른쪽에 그 파라미터로 실행할 식이나 블럭을 적는 구조입니다. x, 별, 2 라고 하면 x를 받아서 x 곱하기 2를 반환한다는 뜻이죠. 람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왼쪽은 식 람다입니다. x, x 플러스 y처럼 우변이 단일식인 경우로 중괄호와 리턴 키워드를 생략합니다. 식의 결과가 곧 반환값이 됩니다. 오른쪽은 문 람다입니다. x 형태로 우변에 여러 문장을 담을 수 있는 블럭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중괄호와 리턴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산에는 식 람다, 조건 분기처럼 여러 줄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 람다를 씁니다. 실제 코드로 네 가지 형태를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툴 스퀘어는 x를 받아 x 곱하기 x를 반환하는 식 람다입니다. 반환값이 되는 단일식만 있으니 리턴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 디스크라이브는 문 람다로 여러 조건 분기가 있으니 중괄호와 리턴이 필요합니다. 13번째 줄 그릿은 파라미터가 없는 람다로 빈소괄호를 씁니다. 16번째 줄 애드는 파라미터 타입을 컴파일러가 출원하지 못할 때 직접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펑크와 액션 타입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하자면 액션은 반환값이 없는 메서드를 담는 대리자이고 펑크는 반환값이 있는 메서드를 담는 대리자입니다.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액션과 펑크는 단넷에 미리 정의된 대리자 타입입니다. 액션은 반환값이 없는 메서드, 펑크는 반환값이 있는 메서드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펑크 꺽쇠 안에는 파라미터 타입을 먼저 쓰고 마지막에 반환 타입을 씁니다. 예를 들어 펑크 인트는 인트를 받아서 인트를 반환하고 액션 스트링은 스트링을 받고 반환값이 없는 거죠. 람다 표현식은 이 대리자 타입의 변수에 직접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람다가 컴파일러 내부에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살펴봅니다. 컴파일러는 람다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데 어떤 방식이 선택되느냐는 람다가 외부 변수를 캡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케이스 1은 외부 변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람다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환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x 별표 x라는 캡처 없는 람다가 있을 때 컴파일러는 꺽쇠C라는 이름의 중첩 클래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클래스는 싱글턴입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대리자 인스턴스를 보관하는 정적 필드, 즉 캐시 슬롯입니다. 다른 하나는 람다 본문이 담긴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실행 흐름을 보면 최초 호출 시에만 neobj로 펑크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이후 호출에서는 LDSFLD로 캐시된 인스턴스를 재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전체에서 펑크 인스턴스는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실제 C# 코드입니다. 런 메서드 안에서 x 별표 x 람다를 스퀘어 변수에 대입합니다. 이 람다는 외부 변수를 전혀 참조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x만 사용할 뿐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코드가 컴파일러 내부에서 어떤 IL로 바뀌는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컴파일러가 생성한 IL입니다. 먼저 위쪽 꺽쇠 C 중첩 클래스를 보면 여섯 번째 줄에 9, 밑줄 0이라는 정적 필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리자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캐시 슬롯입니다. 10번째 줄에는 A셋 줄 run B 밑줄 밑줄 0 밑줄 0이라는 메서드가 생성되었는데 이게 바로 람다 본문이 변환된 메서드입니다. 13번째 줄에서 LDR.1을 2번 로드하고 밀로 곱하는 것. 즉 X, 별표 X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래 run 메서드를 보면 23번째 줄 brtrue.s 명령어가 핵심입니다. 캐시 필드가 이미 채워져 있으면 new obj를 건너뛰고 바로 캐시를 씁니다. 첫 호출에만 힙 할당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캐시된 인스턴스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케이스 2입니다. 람다 안에서 외부 지역 변수를 참조하는 순간 컴파일러는 훨씬 복잡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클로저입니다. 클로저란 자신이 정의된 스코프의 변수를 캡처하여 그 수명을 연장하는 함수입니다. 메서드가 반환된 뒤에도 그 변수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클로저의 동작 방식 때문입니다. 다이어그램으로 클로저 변환을 살펴봅니다. 왼쪽을 보면 원래 카운트는 스택에 있는 지역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람다가 카운트를 캡처하는 순간 컴파일러는 이 변수를 스택에서 꺼내 힙으로 옮겨버립니다. 오른쪽 힙에 꺽셋이 밑줄 밑줄 디스플레이 클래스 0 밑줄 0이라는 클래스가 자동 생성됩니다. 그 안에는 카운트가 필드로 들어가고 람다 본문도 메서드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메서드가 반환된 후에도 이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는 GC 루트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람다 대리자가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클래스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 생성됩니다. 매 호출마다 힙 할당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클로저 C# 예제입니다. create counter 메서드 안에서 count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8번째 줄에서 플러스 count 람다를 반환합니다. count는 이 람다 안에서 참조되고 있으니 캡처 대상입니다. create counter가 반환된 이후에도 반환된 펑크인트 대리자를 통해 count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클로저가 변수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IL로 확인합니다. IL을 봅니다. 두 번째 줄에 꺽셋이 밑줄 밑줄 디스플레이 클래스 0 밑줄 0이라는 중첩 클래스가 생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원래 지역 변수였던 카운트가 이 클래스의 필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스택 단수가 힙 객체의 필드로 승격된 거죠. 9번째 줄에서 LDFLD로 카운트 필드를 읽고 14번째 줄에서 STFLD로 카운트 필드에 씁니다. 스택이 아닌 힙에 있는 필드를 직접 조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래 크리에이트 카운터 메서드의 IL을 봅니다. 23번째 줄 IL 밑줄 0000에서 new obj로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힙에 생성합니다. 크리에이트 카운터가 호출될 때마다 이 할당이 반복됩니다. 캡처 없는 람다와 달리 정적 캐시가 없으므로 매 호출마다 새 디스플레이 클래스 객체와 새 펑크 인스턴스가 힙에 생깁니다. 이것이 클로저의 비용입니다. 케이스 3입니다. 람다 안에서 디스, 즉 인스턴스 멤버만 참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디스플레이 클래스가 생성되지 않고 디스를 첫 번째 인수로 받는 인스턴스 메서드로 변환됩니다. 지역 변수 캡처보다 가볍지만 대리자 인스턴스 할당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케이스 1에 정적 캐시가 없으므로 메서드 호출 횟수만큼 대리자가 생성됩니다. HP바 컴포넌트에서 슬라이더 이벤트를 등록하는 예제입니다. 8번째 줄을 보면 람다 안에서 밑줄 맥스 HP를 참조합니다. 밑줄 맥스 HP는 지역 변수가 아닌 디스의 멤버 변수입니다. 이 경우 컴파일러는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디스를 인수로 받는 인스턴스 메서드로 람다를 변환합니다. 할당 비용은 클로저보다 낮지만 셋업이 호출될 때마다 대리자 인스턴스는 새로 생성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핫패스에서는 필드에 캐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디스만 캡처하는 경우 LDFTN으로 메서드 포인터를 로드하고 new obj로 대리자를 만드는 패턴입니다. 디스플레이 클래스가 없어서 클로저보다 할당이 적지만 정적 캐시도 없어서 케이스 1보다는 비쌉니다. 새 케이스를 정리하면 외부 변수 없음은 정적 캐시, 지역 변수 캡처는 디스플레이 클래스 힙 생성, 디스만 캡처는 그 중간입니다. 이제 실전 유니티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버튼 이벤트 등록은 람다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비포 방식을 보면 버튼별 각각의 이벤트를 등록하고 온 슬롯 클릭드라는 별도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10번째 줄에 int index i가 있는 이유는 잠시 후 함정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지금은 람다를 쓰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애프터를 먼저 확인합니다. 애프터 방식입니다. 별도 메서드가 사라지고 애드리스너 안에 람다로 바로 동작을 정의합니다. 버튼이 10개 여도 클래스에 메서드를 10개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트나 어웨이크에서 한 번만 등록하는 이런 초기화 패턴에서는 람다를 써도 성능 문제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클래스가 생성되더라도 초기화 시 한 번만 발생하는 할당이라 게임 플레이 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입니다. int index i 한 줄이 실수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i를 직접 캡처하면 모든 람다가 동일한 i 변수를 공유하게 됩니다. 루프가 끝난 뒤 i는 마지막 값이 되어 있으니 어떤 버튼을 눌러도 항상 마지막 인덱스 값이 출력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함정 섹션에서 IL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업데이트 메서드는 60fps 게임에서 초당 60번 호출됩니다. 여기서 클로저를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당 60회의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이 가비지를 GC가 처리하는 순간 GC 스파이크가 터집니다. 60fps에서 갑자기 프레임이 뚝 떨어지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나쁜 예입니다. 업데이트 안에서 스래시홀드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을 h 스래시홀드 람다로 캡처합니다. 9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이 람다는 외부 지역 변수 스래시홀드를 캡처하므로 매 프레임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가 힙에 새로 생성됩니다. 리무브 올에 넘어가는 프레디킷 대리자도 매 프레임 새로 생성됩니다. IL에서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 업데이트 메서드의 IL입니다. 7번째 줄을 보면 매 프레임이라는 주석과 함께 8번째 줄에 new obj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실행될 때마다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가 힙에 새로 생성됩니다. 9번째 줄에서 st로그로 저장하고 11번째 줄에서 스래시홀드 값을 필드에 초기화합니다. 이 세 줄이 매 프레임 반복됩니다. 18번째 줄을 봅니다. 프레디킷 인스턴스도 매 프레임 new obj로 힙에 새로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60fps에서 초당 120회의 할당, 디스플레이 클래스 60회에 프레디킷 60회가 발생합니다. GC가 이 가비지를 처리하는 순간 스파이크가 터집니다. 이제 이 패턴을 어떻게 고치는지 봅시다. 해결책으로 C#9에 추가된 스태틱 람다를 소개합니다. 람다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 그 람다는 외부 변수나 디스를 캡처하지 못하도록 컴파일러가 강제합니다. 캡처가 없으니 항상 케이스 일정적 캐시로 변환됩니다. GC 부하가 없는 거죠. 만약 스태틱 람다 안에서 실수로 외부 변수를 캡처하려 하면 CS8800 20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타임의 문제를 잡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개선된 에너미 매니저 굿입니다. 차이점 3가지를 짚어봅니다. 첫째, 5번째 줄에서 스래시홀드를 지역 변수 대신 콘스트로 선언했습니다. 상수는 캡처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8번째 줄처럼 프레디킷 필드 밑줄 is dangerous를 선언했습니다. 셋째, 13번째 줄 awake에서 스태틱 람다로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스태틱 키워드로 캡처 불가를 컴파일 타임에 보장했습니다. 16번째 줄 업데이트를 보면 새 람다를 만들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밑줄 is dangerous 필드를 그대로 넘깁니다. 18, 19번째 줄에서 힙 할당 없음이라는 주석과 함께 remove all에 캐시된 대리자를 전달합니다. 매 프레임 힙 할당이 사라집니다. 개선 후 업데이트의 IL입니다. new obj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6번째 줄에서 밑줄 헬스즈 필드를 로드하고 8번째 줄에서 LDFLD로 밑줄 is dangerous 필드, 즉 미리 생성해 놓은 프레디킷 대리자를 그냥 읽어옵니다. 그리고 9번째 줄에서 remove all에 넘깁니다. 매 프레임 힙 할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포의 120회 할당이 0회가 된 거죠. 링큐와 람다를 함께 쓸 때의 패턴입니다. 7번째 줄처럼 정적 리드온리 필드에 스태틱 람다를 미리 선언해두면 링큐에서 재사용해도 힙 할당이 최소화됩니다. 스타트나 어웨이크처럼 초기화 시 한 번만 실행하는 링큐도 괜찮습니다. 9번째 줄 주석처럼 캡처 없는 람다는 정적 캐시로 변환되므로 힙 할당이 최소입니다. 16번째 줄 업데이트 밑줄 배드를 보면 min HP라는 지역 변수를 캡처하는 람다를 매 프레임 만드는 패턴입니다. 링큐 반복자 객체와 디스플레이 클래스까지 합쳐서 매 프레임 다중 할당이 발생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업데이트, 픽스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안에서 새 람다를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드에 미리 캐시해야 합니다. 이제 포루프 캡처 함정입니다.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가장 많이 겪는 람다 버그입니다. 버튼을 여러 개 등록하거나 적 오브젝트를 루프로 초기화할 때 자주 만납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항상 마지막 인덱스가 출력되는 현상, IL로 정확히 왜 그런지 확인합니다. 잘못된 패턴입니다. 10번째 줄에서 루프 변수 i를 직접 캡처하고 있습니다. 버튼이 4개라면 i가 0, 1, 2, 3으로 증가하면서 람다를 4개 등록합니다. 문제는 13번째 줄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버튼을 클릭해도 마지막 값인 버튼 3만 출력됩니다. 왜 이럴까요? 4개 람다가 각자 독립된 i를 갖는 게 아니라 모두 동일한 하나의 i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루프가 끝나면 i가 4이고 거기서 멈추니 모두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IL이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new obj로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생성하는 코드가 루프 시작 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이 하나의 인스턴스를 strlog으로 저장합니다. 루프 전체에서 이 하나의 디스플레이 클래스만 씁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i 필드를 0으로 초기화하고 11번째 줄 루프 내부에서는 항상 동일한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재사용합니다. 27번째 줄을 보면 i++ 연산도 이 공유 디스플레이 클래스의 i 필드를 직접 증가시킵니다. 결국 모든 람다가 같은 디스플레이 클래스의 i 필드를 공유하고 루프 종료 후 그 값이 최종값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여섯 번째 줄처럼 int 인덱스 i를 루프 안에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 반복마다 새로운 지역 변수 인덱스가 생성됩니다. 컴파일러는 각 인덱스마다 별도의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버튼 4개라면 디스플레이 클래스도 4개, 각자 독립된 인덱스를 가집니다. 루프 변수 i가 변해도 이미 캡처된 각 인덱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각 버튼이 0, 1, 2, 3을 각각 출력하게 됩니다. 유니티 이벤트에서 람다 구독 해제 불감정입니다. on enable에서 v update hp 바 v 람다를 직접 add listener로 넘깁니다. 문제는 12번째 줄 주석처럼 on disable에서 이 람다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니티 이벤트.remove listener는 동일한 참조를 찾아 제거합니다. 매번 새 람다를 만들면 저장된 참조와 일치하지 않아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켰다 끄면 구독이 계속 쌓여서 메모리 누수와 중복 호출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유니티 액션 플로트 타입으로 밑줄 온 슬라이더 체인지드 필드를 선언합니다. 어웨이크에서 한 번만 람다를 만들어 이 필드에 저장합니다. on enable에서 이 필드를 add listener에 넘깁니다. 17번째 줄온 disable에서 동일한 밑줄온 슬라이더 체인지드 필드를 remove listener로 넘깁니다. 16번째 줄처럼 동일한 참조를 제거하니 구독이 정확히 해제됩니다. 람다를 쓰면서도 메모리 누수 없이 on enable, on disable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패턴입니다. 마지막 함정입니다. 람다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스택 트레이스에 스타트 B 밑줄 밑줄 0 밑줄 1 같은 컴파일러 생성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람다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즉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로직을 람다로 쓸 때는 명령된 메서드로 분리하면 디버깅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시입니다. 위쪽처럼 여러 조건 분기가 담긴 복잡한 람다는 스택 트레이스에서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래처럼 isValid 타깃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로 분리하면 예외 발생 시 스택 트레이스에 isValid 타깃이 그대로 뜹니다. 람다가 단순한 한 줄 변환이나 이미 익숙한 패턴이라면 유지해도 좋지만 복잡한 조건 로직은 메서드로 분리하는 것이 유지 보수에 유리합니다. C# 버전별 람다의 역사를 빠르게 짚어봅니다. C# 2.0에서 익명 메서드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델리게이트 키워드를 명시하고 파라미터 타입도 직접 써야 합니다. 소트의 익명 메서드를 넘기는 이 패턴이 당시에는 최선이었습니다. C# 3.0에서 람다 표현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델리게이트 키워드와 파라미터 타입 선언이 생략됩니다. 컴파일러가 타입을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익명 메서드와 람다는 컴파일러 변환 결과가 동일합니다. IL 레벨에서는 두 형태 모두 LDFTN과 NewObj 패턴으로 변환됩니다. 람다는 익명 메서드를 더 간결하게 쓰는 문법적 설탕인 셈입니다. C# 9.0의 스태틱 람다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이전에는 의도치 않게 외부 변수를 캡처해서 디스플레이 클래스가 생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줄처럼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면 컴파일러가 외부 변수 캡처를 금지합니다.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스태틱 람다에서 멀티플라이어를 캡처하려 하면 CS8820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스태틱은 실행 속도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 람다는 외부 상태를 캡처하지 않겠다는 컴파일 타임 계약입니다. 핫패스 코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C#12 자연 타입 추론입니다. 이전에는 펑크인트 스트링 타입을 직접 명시해야 바와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C#10부터는 다섯 번째 줄처럼 파라미터의 타입만 적으면 컴파일러가 펑크인트 스트링을 자동으로 추론합니다. 여덟 번째 줄처럼 람다 자체의 반환 타입을 직접 명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타입 추론이 복잡한 제네릭 메서드에서 유용한 기능입니다. C#12에서는 람다 파라미터에 기본값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while로 기본값을 선언하면 네 번째 줄처럼 while을 생략해도 됩니다. 멀티플라이 5를 호출하면 y가 기본값 2이 되어 올해가 반환되고 멀티플라이 53은 15가 됩니다. 일반 메서드의 선택적 파라미터 기능이 람다에도 지원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짧게 쓰는 문법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메서드와 클래스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표를 보면서 핵심을 기억합니다. 캡처 없는 람다는 최초 1회만 힙 할당이 발생하고 캐시로 재사용하니 업데이트해서 안전합니다. 디스만 캡처하는 람다는 대리자의 1회 할당이 발생하므로 필드 캐시를 권장합니다. 지역 변수를 캡처하는 클로저는 매 호출마다 디스플레이 클래스가 생성되므로 업데이트해서 쓰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필드에 캐시해야 합니다. 스태틱 람다는 캡처 자체가 불가능하니 항상 정적 캐시로 변환되어 안전합니다. 네 가지 중 어느 케이스인지 판단하는 것이 람다를 유니티에서 안전하게 쓰는 출발점입니다.